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립니다. 2023년 2월 24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전체적인 시장 좀 조정 성격이었죠. 예, 그래서 아시아권 증시도 좀 조정 내지는 이제 보합 정도 마무리가 됐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방향성은 좋은 분위기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뭐 조정에도 불구하고 좋은 분위기라는 거는 추세적으로 이제 꺾이거나 뭐 되돌려지는 흐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차전지 업종도 바닥권 이제 저점 수급들 유입이 됐고, 또 이제 인공지능 AI 이제 테마주들의 강세 흐름들이 결국 시장 전체적으로는 나쁜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AI 관련된 종목을 지금 뭐 신규 매수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전혀 없죠. 그래서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들, 2차전지 얘기들, 시장 장세, 그리고 한 회원님의 이제 큰 수익 실현과 거기에 따른 저의 조언 관련된 얘기도 같이 드릴 텐데요. 오늘 장 복귀하면서 필승의 전략 또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마감부터 해보죠. 오늘 코스피 지수 0.6% 빠져서 거래대금이 6.8조 정도, 조금 약세 흐름을 좀 보였고요. 거래대금도 평소보다 조금 줄면서 줄어든 어떤 흐름을 좀 보였네요. 코스닥은 0.5% 정도 빠졌고 778포인트, 거래대금은 10조로 평소보다 조금 많은 수준입니다. 오늘 약세 종목이 월등히 많았고요. 코스피 쪽이 600 종목으로 상승 종목 수보다 3배 정도 많았고, 코스닥은 2배 수준 정도 하락 종목 수가 많은 한 1000 종목 정도 약세였습니다. 오늘 수급 구도도 양쪽 기관 외국인들 쌍거리 순매도였는데요. 특히나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이제 외국인의 3천억 순매도는 최근 들어서 좀 많은 수준이네요. 그래서 요게 조금 도드라진 수준이었고, 기관은 900억 정도 순매도,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700억대, 600억대 순매도를 했습니다.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이 2,300계약을 순매도했고요. 증시 주변 자금으로는 고객 예수금 47조 수준, 신용융자잔고는 17조 4천억으로 소폭 양쪽에서 같이 늘었던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어제 미국장은 소폭 좀 상승했죠. 네, 나스닥 기준으로 0.7%니까요. 낙폭을 조금 이제 마이너스 구간 보였는데 플러스로 돌려 세우는 형태. 다우랑 S&P도 각각 0.3, 0.5% 상승하면서 밑골을 그리고 쭉 돌려 세우는 형태. 오늘 니케 증시도 1.2% 상승하면서 종가가 이제 고가 수준으로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시세 흐름이 오늘 일본 증시가 꽤나 이제 좋은 어떤 흐름을 보여줬고, 사실상 이제 일본 증시는 지금 뭐 한국 증시보다 훨씬 더 좋은 어떤 흐름입니다. 장기 평선 부근에 이제 박스권 정도 흐름을 보이면서 좋은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아시아권 증시는 홍콩이 2% 빠졌고요. 최근에 좀 꽤나 빠집니다. 홍콩 증시는 꽤나 좀 빠지는 흐름. 대만은 0.7%로 크게 밀리진 않고 있고요. 상해 증시도 크게 밀리진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최근에 증시는 홍콩이 좀 약세 흐름이고요. 일본하고 대만, 상해 증시는 괜찮고, 한국 증시도 조금 이제 지지력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급등하면서 어제 이제 그 엔비디아 효과가 컸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보시면 최근에 저점 대비해서도 2배 이상 올라온 흐름에 장기 이평선도 뚫어 올리는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 이제 AI 테마가 가장 폭발적인 어떤 상승세를 내고 있고, 또 이제 시장을 압도하는 테마 형식과 이제 거래대금을 만들고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결국은 가장 강력한 그 AI 분야의 선두주자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리포트로 이제 엔비디아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이야기 드려보면요. 유안타증권 내용입니다. 일단은 그 AI 이제 인공지능 쪽에 이제 확산, 또 대용량 연산 요구 증가에 따른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이다. 특히나 이제 기업향 GPU 시장 점유율이요 91%입니다. 전 세계 속도상위 500위 슈퍼컴퓨터 중에서 153대가 이 엔비디아 거의 제품을 채택을 하고 있다는 점은 사실상 이제 이 기업의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을 말해주는 거고요. 결국 기술력이죠. AI 학습, 머신러닝 수행 이런 부분이
대용량 변수의 병렬 처리를 요구하고, GPU는 연산을 수행하는 수천 개의 코어를 내재해서 이에 적합한 기초 처리 장치죠. 그래서 이 기업의 GPU 시장 점유율이 90% 이상이다. 결국 AI 컴퓨팅 수요 확대의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업체가 바로 엔비디아라는 거. 그래서 최근에 주가 흐름이 빅테크 기업 중에서 가장 좋은 축이었고, AI 컴퓨팅은 17년에 발명된 트랜스포머 모델이 자연어 처리 분야에 활용되면서 본격화되었고, 이 챗 GTP가 바로 이 자연어 처리에 기반한 AI 챗봇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AI 이제 컴퓨팅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기반해서 데이터 학습 후 이제 예측과 결정을 수행하는데, 이는 막대한 데이터 처리를 요구해서 고성능 컴퓨팅 시스템 기반 연산 능력이 요구가 되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HPC 데이터 센터 구축에 필요한 이 반도체 제조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 기술에 기반해서 AI ML 특화 인프라 솔루션을 업계 최초로 출시하는 등 AI 토탈 솔루션 제공 역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AI 도입 확산에 대한 가장 큰 수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8년 이제 연평균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률은 17% 이상 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시스템 반도체 내에서도 이 AI 반도체 비중은 점점점 커져서 30년쯤 되면 31%를 차지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엔비디아의 어떤 지위, 또 이제 역량, 그리고 가장 큰 수혜가 기대된다는 점이 최근에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고, 어쨌든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기업이 뭐 장기적으로 우리가 미국 기업 중에서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은 조금 우리가 이제 조금 성장에 대한 어떤 약간 의문이 좀 생기는 부분이 있지만,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 이 두 개 기업에 있어서는 좀 사업 부문 자체도 성장률이 상당히 오랜 기간 고성장을 지속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뭐 ASML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독점적인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장비 업체로서의 어떤 매력도를 갖고 있죠. 그래서 애플이 이제 고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기, 뭐 XR이라든지 뭐 애플카 쪽에서 이제 괄목할 만한 어떤 성과를 내야지만 고성장의 어떤 또 프레임을 씌워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테슬라, 엔비디아가 앞으로 5년 내로는 가장 높은 성장을 내는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일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에 기반한 국내 어떤 기업들, 또 이제 밸류체인 기업들, 그걸 봐야 될 텐데, 일단은 뭐 2차전지 기업들이 가장 탑픽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이제 주가는 상당히 저가 수급이 유입되는 어떤 패턴들을 보여줬었는데요. 지수부터 먼저 보죠. 지수적인 측면에서 오늘 코스피 지수의 흐름은 뭐 쏘쏘했습니다. 크게 무너지거나 하는 건 없이 그냥 이제 조정 정도. 미국 PC 이제 발표 전에 어떤 뭐 경계 심리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들은 뭐 방향성이 크게 중요하진 않아 보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은 뭐 지수는 조금 조정이었지만 2차전 종목들의 저가 수급은 유입이 되면서 코스닥 증시도 밑꼬리를 그리는 좀 올려주는 형태가 됐고요. 21선 붕괴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전지 업종 지수는 오늘 플러스였어요. 그래서 0.13%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오늘 뭐 헬스케어 업종 지수는 0.87% 약세였고요. 반도체도 0.66% 약세. 해서 오늘 2차전지가 시장 대비 강한 어떤 업종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나스닥 증시는 지금 장기 평선 밑에 좀 위치하면서 좀 조정권에 돌입 이제 돼 있는 그런 형태. 천연가스 가격을 좀 오랜만에 좀 보여드리는데요. 이거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래서 분명히 지금 이 천연가스 가격이 뭐 거의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의 상태로 갔다는 거는, 일단은 뭐 이걸로 피해를 봤던 업종들 또 기업들 입장에서는 반대 상황이 되는 건데요. 뭐 그 대표적인 종목군 중에 하나가 이제 유럽에 이제 공장을 많이 두고 있는 동박 업체들입니다. 2차 전지 동박 업체들이 이제 비용 문제가 이제 커졌었죠. 이제 가스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원가 경쟁력 측면에서
우호적인 어떤 분위기로 바뀌면서 최근에 이제 솔로스톰 단소에도 그런 부분이 좀 작용했을 거고요. 뭐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기업도 도리어 반대의 어떤 입장, 천연가스 가격에 이제 이런 하향 안정화는 도리어 이제 좋은 어떤 효과를 낼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주요 종목들 한번 보죠. 시총 상위 종목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등락률 상위를 보면요. 오늘, 뭐, 무지막지했습니다. AI 종목들의 불꽃이죠. 예, 뭐, 브릿지텍, 구체적으로 이제 이 종목들이 어떤 사업을 펼치는지는 제가 볼 땐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뭐, 브릿지텍은 뭐, 음성인식, AI, 이런 쪽인데, 어쨌든 이런 기업들은 지금 테마성으로 수급이 불이 붙으면서 막판 불꽃을 내고 있고, 오늘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종목들은 지금 밑에서 매집해가지고 끌어올린 세력들이 개인 투자들에게 사달라고 지금 광고하고 있는 흐름의 시세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당연히 이제 신규 매수할 생각이 없으시겠지만, 이게 이제 조정을 받게 되면 싸졌네 하면서 들어오는 개인들, 또 이제 단타로 한번 좀 몇 퍼센트 먹을 수 있겠네 하는 어떤 개인 트레이더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진입을 하는데요. 그런 어떤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셀바스 헬스케어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AI 테마 막판 이제 개인들 끌어들이는 어떤 유인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MDS 테크 이런 것도 참 다양한 어떤 테마에 엮이다가 결국 AI로 묶어서 주가를 튀게 만드는, 또 바이오 쪽에서 AI 묶여있는 뭐 뷰노라든지 딥노이드라든지 또 라이프 시멘틱스 이런 기업들도 당연히 장대 양봉으로 대량 거래 터지고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은 갖고 있는 투자자들은 이제 매도를 이제 준비를 하거나 매도를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와, 이거 18,000원, 19,000원, 2만원 하던 기업이었는데 14만원, 단기 테마가 붙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AI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뭐 급등하는 패턴을 보이면서 투자의 관심을 지금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뭐 알테라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바닥 대비 2배 이상의 강세를 이제 보이는 패턴이 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관련된 기업들의 뭐 강세, 뭐 루니까지 그냥 붙어버려가지고 강세를 띠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등락률 상위 종목들을 한번 체크해드렸고, 시총 상위 종목들은 오늘 뭐 코스피는 좀 조정 성격이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또 LG 화학, 또 삼성 SDI 같은 또 2차전지 관련 기업은 그나마 이제 플러스 내지는 보합 정도 마감이 되면서 시장 대비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죠. 에코프로비엠도 오늘 2.6% 상승하면서 시장 대비 강한 흐름입니다. 2차전지 기업들의 이제 저가 수급들이 유입되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다음 주 우리가 주목할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생 넘어가 보면 LNF, 에코프로 BM이 이제 상승세를 보여줬고, 첨보, 그렇죠?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 성희라이텍, 나노신소재, 이런 기업들이 이제 플러스를 내는 흐름들을 보여줬죠. 오늘 이제 장비주 대장 PNT도 플러스 내면서 저점을 높이는 모습들 전개되고 있고,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오늘 플러스 흐름을 내면서 저가 수급이 존재함을 좀 말해주는 그런 시세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보합 내지는 플러스 정도의 어떤 흐름을 보이면서 다음 주를 좀 기대할 수 있게 하는, 어쨌든 단기 수급을 AI 쪽으로 싹 뺏기면서 다른 어떤 업종, 다른 어떤 테마들이 좀 지지부진했죠. 특히 이제 바이오 같은 것들은 뭐 오스코테 이제 악재가 나오기도 했고, 또 최근에 셀트론에 또 악재가 나오기도 했고 해서 좀 센티가 많이 죽어 있는데요. 단기 수급까지 뺏기면서 뭐 처참할 정도의 흐름을 내는 업종이 최근에 됐습니다. 이제 거의 뭐 이전 저점권에 도달하면서 다시 또 이제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 이제 주가 수준이 되고 있는데요. 바이오 업종도 지금은 크게, 지금 가격대부터는 크게 부담은 없는 부분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되고 있는 테마 중에 우주항공 테마가 이제 준비가 되고 있죠.
거기서 시총 규모가 제일 큰 대장주 성격의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이제 역사적 신고가 꾸준하게 내주고 있죠. 그래서 우주항공 관련 이제 모멘텀도 줄지어 있고 또 이제 대장주가 신고가 흐름을 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또 이제 테마 성격으로 바톤 터치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이 여기죠. AP 위성, 뭐 인텔리안 테크, 또 한국 항공우주, 또 세트레가이, 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기업들, 또 UAM 쪽으로 이제 하나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 종목은 오늘 좀 급락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기관 외국인들이 대량의 또 순매도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실적적인 부분에서 지난 4분기 적자 전환하면서 영업이익이 78% 급감했다. 이 소식이 이제 오늘 급락을 좀 만들어내는데요. 투자로 인한 일시적 요인으로 이제 분석되고 있습니다. UA임 신사업 진행에 따른 대규모 투자를 이제 집행한 것에 따른 실적이 이렇게 좀 안 나온 영향을 좀 받았다. 이렇게 좀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이제 확대 해석해서 이제 전략상 다르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에 오늘 특징적인 종목이 이제 앱클론인데요. 뭐 바이오 업종의 대부분 종목이 좀 주가가 좋지 않은데 혹은 이제 전 저점 부근에 위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앱클론은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장기 평선의 매물들을 차곡차곡 잘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요 관련된 내용은 이따가 또 리포트를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쪽 보도록 하죠. 오늘 수급 구도는 뭐 쌍거리 순매도 했으니까 그다지 좋을 건 없을 것 같은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좋았네요. 250억 정도 양쪽의 순매수, 그리고 유한양행, LIG 넥스원 이런 기업이 순매수 기조를 좀 보였고요. 코스닥 넘어가면 LNF가 양쪽에서 100억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메디톡스도 최근에 꾸준하게 수급이 좋은데요. 오늘도 쌍끌이 수급과 함께 80억 정도 들어왔고요. 오늘 뭐 AI 쪽이라든지 뭐 세비캔 같은 또 패배터리 관련주 쪽으로도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원익우 머티리얼즈, 하나마이크론, 뭐 동진세미캡 이런 기업 쪽으로도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뭐 이슈 체크 쪽으로 넘어가죠. 이슈 체크 들어가기 전에 오늘 좀 중요하게 드릴 얘기 또 썸네일의 이제 제목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이제 뭐 2차전지 기업이든 또 여러 어떤 테마들,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또 단기 급등한 종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들이 이제 기존에 뭐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 뭐 매수를 해가지고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올해 들어서 이제 뭐 매수했던 종목이라든지 또 이런 어떤 강한 업종과 테마의 어떤 주도주를 잡아서 수익을 좀 크게 낸 투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투자들이 최근에 조금 우리가 주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멘탈적인 또 이제 뭐 어떤 철학적인 부분 한번 이야기할 텐데요. 저도 이 부분은 항상 과거에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어떤 기술의 문제, 우리가 어떤 지식의 문제 이런 걸 떠나서 감정상의 어떤 컨트롤이 좀 되지 않았던 그런 문제였던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코스모 화학이 급등하면서 많은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수익이 크게 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에 대한 강조를 많이 드렸었고 또 차트심리 이론 하에서 바닥권의 매집과 함께 이제 주도 업종 또 이제 기술적인 흐름이 가장 강했던 부분은 지속적인 수급의 유입이 되고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모든 조건이 이제 상승을 가리키고 있었긴 하지만 뭐 100%는 없죠. 최근에 이제 이게 급등을 하면서 큰 수익이 난 어떤 투자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한 구독자분께서도 이제 7천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5천만 원 정도를 투자했다. 근데 이제 투자 경험이 많으시거나 뭔가 좀 뭐 전략적으로 자신의 어떤 기준 하에서 이렇게 투자하신 그런 부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제가 강조한 부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상당히 과감한 투자를 했고 이거를 되게 뭐 기분 좋은 일이죠. 기분 좋고.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좀 지금부터는 조금 더 조심하시고 지키고 그리고 한 템포 좀 쉬는 그런 투자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큰 수익을 냈거나 큰 자금을 벌어들였을 때 그 후속적인 투자에서 조금
안 좋은 결과를 낸 경우가 많았는데 그걸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제 감정상으로 너무 이제 과도하게 자신감을 가졌던 부분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조언을 한 게 이제 조금 베팅을 지금보단 줄여보세요 라고 이제 조언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뭐 유튜브 이제 커뮤니티에도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결국 이제 이 차트 심리 이론에 의해서 작년 말부터 2차 전지 핵심주로 분석을 했었고 또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자세하게 이제 강연에서도 설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100%는 없어요. 이게 뭐 무조건 급등할 거라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최근 단기 급등했지만 확률이 좀 높았을 뿐이지 무조건 상승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조심스럽게 이제 의견을 표하는 게 사실 이제 지수에 대한 어떤 전망이라든지 뭐 어떤 종목이 뭐 바닥권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지 바닥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큰 수익을 내게 되면 자신감을 넘어선 이 무모함, 저도 이제 이런 경험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무모함이 굉장히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제가 이제 아까 조언을 그렇게 드린 거는 좀 본능적이었던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자금 규모를 좀 줄여서 그 다음 투자에서는 줄여서 한번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조언을 했던 거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 AI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등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크게 수익 나신 분들에게도 한번 이 조언이 조금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게 벌어들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면서 복기를 해본다면 과연 그 기준에 의해서 했던 것들을 그 다음 투자에서도 똑같이 결과를 얻어낼지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자산을 나중에 이제 들었는데 전체 자산 대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를 투자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투자에 있어서 더 강한 자극과 비중으로 어떤 특정 종목을 매수해서 이 코스모 화학에서 낸 결과물 이제 7천만 원을 투자해서 5천만 원을 번 이 엄청난 퍼포먼스의 어떤 결과물을 기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큰 성공을 또 큰 수익을 냈을 때 어떤 과정과 기준으로 이걸 거두게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또 스스로 이걸 피드백을 해야 되고 또 향후에 투자에서 이걸로 인한 또 과도한 확신이나 또 감정이 섞인 후속 투자로 이어지지 않을지를 생각해야 되고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키는 게 지금부터는 조금 더 비중을 둘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쉬거나 많이 쉴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한 템포 이제 감정을 조금 더 객관화시키는 데 있어서 조금 쉬거나 투자금을 좀 줄이는 게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지혜로운 어떤 대응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한번 조언을 드려봤고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 코스모 화학뿐이 아니라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또 큰 수익을 내거나 또 생각보다 과도하게 또 수익이 나는 경우도 발생할 겁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면서 또 후속 투자에서 잘못된 판단 내지는 이제 토해내지 않는 그런 게 중요할 텐데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뭐 전반적인 2차전지 관련된 종목, 뭐 주요 종목 이제 리포트 한번 점검해 보죠. 오늘 이제 금요일 날에 이제 2차전지 종목들의 어떤 모습들, 패턴들이 굉장히 좀 중요했는데요. 시장 뭐 거래대금 여건 자체는 지금 뭐 테마 성격이 이제 AI라든지 이쪽에 좀 많이 편중되어 있는데요. 뭐 그런 어떤 분위기 자체의 어떤 무게 추가, 추후에 이제 2차전지로 좀 옮겨오게 될 경우에는 지금 조정을 받고 있었던, 좀 눌려 있었던 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었던 종목들이 또 치고 나가는 흐름이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노이즈라든지 뭐 시장 수요에 대한 어떤 뭐 우려감, 또 지수에 대한 어떤 약간 조정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주도 업종인 2차전지 업종이 좀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뭐 사실 2차전지 종목에서 가장 확실한 성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은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여기 이제 메리츠 쪽에서도 제목이 제 갈 길
가는 중이라고 하는 이제 이렇게 잡았는데 뭐 제 갈 길 가는 중이죠. 예, 그래서 사실 세게 조정을 받으면 뭐 부담 없이 담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차전지 업종의 이제 보수적인 투자 심리, 뭐 수요 우려 이런 것들이 좀 여전히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은 2차전지 성장 업종의 포지션을 뭐 거의 뭐랄까 거의 뭐 동행이라는 표현을 이 종목에는 명확하게 할 수가 있죠. 예,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에 이제 2차 전지를 공급하고 그 공급의 어떤 레퍼런스가 가장 탄탄하게 쌓여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많은 어떤 완성차 업체들과 이제 거의 뭐 동고동락했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과거 역사적인 어떤 2차 전지 역사를 이제 뭐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죠. 23년 고객사 효과, 특히나 이제 신규 설비 가동 등 분기별 외형 성장 및 높아진 이 창출 능력을 올해 이제 확실히 이제 보여줄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테슬라 향의 원통형 전지 출하량이 이제 견고합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원통형 이제 전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수혜죠. LG 엔솔루션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또 이제 GM 또 현대차 향의 어떤 주문량 증가가 외형 성장의 이제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죠. 2차전지 업종 내에서도 결국은 우위에 있는 기업에 조금 더 수급이 집중되고 억석가라기가 진행되는 시점인데요. 그렇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이견의 여지가 없는 뭐 대장주 탑픽 종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 올해 이제 비중 확대 전략을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네 가지 포인트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최종 고객사의 사업 경쟁력 여부, 테슬라 여전히 이제 강력하죠. 그리고 두 번째, 수요 성장률이 가장 높은 미국 시장에 대한 선점을 한 기업으로서의 어떤 프리미엄. 세 번째, 고객사의 신차 출시에 맞춘 출하량 증가. 신차 출시가 이제 하반기에 굉장히 집중화되죠. 그리고 네 번째는 공급망 관리, 캐펙스 능력 등 제조 경쟁력 등을 기준으로 사업 지속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최선호도로 제시하는데, 어쨌든 배터리 셀 업체 중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최선호주로 이제 메리츠에서는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SK 온 측하고 이제 소송에서 이제 합의금을 얻어냈잖아요. 거기에 이제 또 반영되는 소송 합의금이 반영되는 측면도 뭐 실적 추정, 뭐 상향 요인이다. 일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올해 이제 상향 요인이 될 것이고, 또 미국 IRA 이제 법안의 또 세제 혜택 등이 또 실적을 상향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이 세제 혜택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가장 뭐 미국 시장에서 많은 어떤 공장을 또 증설하고 있고 조인트 벤처를 하고 있는 LG 솔루션의 이제 세제 혜택은 굉장히 클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중장기 구조적 성장과 후발 주자들과의 경쟁력 격차 확대 중으로 투자 의견 바이 적정 주가는 68만 원으로 23년 기준으로 퍼밸류에이션 57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셀 기업들의 이제 주요 기업들의 이제 EV, EBITDA, 밸류에이션의 어떤 상대적 비교인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일단은 CATL보다는 조금 낮은 위치에, CATL이 이제 가장 높은 어떤 밸류에이션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삼성 SDI가 그 아랫단에 있고요. 파나소닉하고 SK 이노베이션이 가장 밑에 단, 다른 사업 부분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어쨌든 두 개 기업에 있어서는 조금 더 낮은 밸류를, 순수한 2차전지 기업 대비해서는 낮은 밸류를 받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뭐 유안타 증권에서는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다, 이렇게 좀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24년 기준 EV EBITDA가 15배 수준이다. 그리고 22년부터 2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33% 이상을 낼 것이다. 그래서 여전히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상당히 높고, 특히나 이제 미국 IRA 이제 정책을 고려해 본다면 완성차 OEM 및 셀 기업들은 탈중국 공급망이 잘 갖춰진 기업과의 계약을 선호를 하고 있고, 에코프로 이제 그룹은 그게 이제 밸류체인이 잘 갖춰진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선호되는 이제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제 양극재 업체죠. 그래서 이제 미국 내 수주 계약에 대한 추가 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져 있고요. 수주 계약 발표 시
또 이제 추가 생산 확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높은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고, 올해 매출은 8.5조, 영업이익은 6,100억 정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전년 대비 한 60% 내외 정도의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수주가 나올 걸로 좀 기대가 되는 게 최근에 주가 상승의 어떤 퍼포먼스가 컸던 이유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미국 내 수주 모멘텀, 요게 이제 지금 현재 가장 크고, 23년 내년도 올해죠. 올해 퍼벌리에이션은 30배 정도로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요. 그만큼 이제 실적 기대치가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24년도 예상 실적 대비해서는 22배 정도의 퍼벌리에이션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주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높지 않다, 밸류가.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KB증권에서 이제 짚은 또 LNF에 대한 리포팅은요, 제목이 이제 사야 되는 이유가 차고 넘친다 해서 투자견 바이 목표 주가 37만 원을 유지를 했는데요. 1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전년비 150% 이상 증가한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1조 4천억, 영업이익이 710억. 그래서 올해 이제 여러 가지 원달러 환율도 이제 1분기 좀 이제 우호적으로 좀 바뀌었고, 니켈 가격도 이제 상승하면서 ASP가 전분기 유사한 수준을 기록할 걸로 전망되고요. 뭐 공장들도 가동이 좀 시작되면서 상당히 출하량 증가로 인해서 매출액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2차전지 업종 내에서 탑픽으로 제시하는 이유를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압축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경쟁 양극재 업체들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된다. LNF가 올해 예상되는 실적 대비 퍼밸류에이션이 30배 미만입니다. 26배 정도. 에코프로비엠이 37배 정도 KB에서는 예상하고 있고요.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가장 높죠. 56배. 그래서 밸류 매력이 높다. 또 이제 테슬라가 3월 1일이죠. 인베스트데이 행사에서 4680 배터리 자체 생산 계획을 업데이트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LNF는 테슬라의 이 양극재를 직납할 유력 후보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수혜주로서의 어떤 기대 가치가 분명히 이제 전망되고 있고, 세 번째는 요거는 뭐 그렇게 강한 어떤 그 의견이 나온 건 아닌데, 파나소닉 쪽으로 신규 공급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나소닉의 기존 테슬라양 배터리 양극재 공급 업체가 일본 SMM인데 아직 니켈 비중 90% 이상의 양극재 양산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테슬라가 4680 배터리를 지향하는 수준의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니켈 비중이 이제 90% 이상 양극재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공급할 수 있는 LNF가 이제 수혜가 좀 기대된다는 이제 포인트인데요. 요 세 가지 포인트로 지금 현재 2차전지 업종 내에서 LNF를 탑픽으로 꼽고 있는 이제 KB증권의 리포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바이오 섹터 내에서 이제 앱컬론의 주가가 이제 굉장히 좋게 이제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앱컬론은 국내 이제 대표 카티, 이제 차세대 이제 항암제라 불리는 이 카티 치료제 이제 선두 업체죠. 비상장 업체 큐로셀과 함께 상장 업체로서는 이제 앱컬론이 가장 빠른 단계에 이제 카티 치료제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임상에 대한 결과가 이제 중간 결과가 AACR 미국 이제 학회에서 이제 발표될 걸로 이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발표할 걸로 이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지금부터 이제 주가에 좀 반영되는 흐름이 좀 전개되는 것 같고요. 상상이 증권에서 리포트를 최근에 내면서 관련 내용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 카티 이제 임상 1상에 대한 중간 결과가 이제 4월 중순에 있는 미국 AACR 학회에서 이제 발표할 예정이고요. 이 초록 발표나 이제 그 전부터 학회 전부터 이제 기대 가치는 받을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바닥권에서 수급들이 기관 수급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재발성 또 이제 불응성 이제 비세포 비호지킨 림프종 환자 대상으로 임상 1상을 이제 진행 중에 있고 21년 12월 28일 임상 1, 2상 IND 시각적 승인을 받고 서울 아산병원에서 이제 임상 출발을 하면서 세계 대학병원까지 추가를 해서 22년 5월부터 환자 투약이 시작됐죠.
현재 임상 1, 2 코트 투약이 완료된 걸로 추정되고 있고 23년 상반기, 올해 상반기까지 임상 1상이 완료되고 하반기, 이제 4분기쯤에는 임상 2상에 진입할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임상에 대한 부분에서 일부 이제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투자자들과 이제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10월달 구체적 데이터를 이제 발표하는 대신 사실 뭐 데이터를 발표할 수는 없겠죠. 아직은 홈페이지에 이제 통해서 이 파이프라인 카티 치료제가 최초에 이제 이 카티 치료제를 투여받은 상당수의 혈액암 환자에게서 완전 관해의 결과가 얻어지고 있다 하면서 주가가 한 차례 이제 작년 말에 이제 좀 튀었는데요. 다시 이제 원위치 되면서 좀 특이한 어떤 주가 흐름을 좀 보였었죠. 하지만 최근에 이제 바닥권을 다시 다지고 이제 임상 1상 중간 결과를 학회에서 발표한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다시 또 올라가는 어떤 흐름을 내고 있습니다. 미국 암연구학회, 이제 초기 단계 이제 파이프라인을 주로 이제 발표하는 학회죠. 여기에서 이 AT101의 임상 1상 중간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노바티스의 킴리아 개발에 참여했던 미국 펜실베니아 의대 마르코 루알레 교수가 학교에서 직접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좀 기대를 갖게 하는 부분이라 볼 수 있는데요. 6명 환자에 대한 임상 중간 결과에서 의미 있는 유효성 데이터가 발표될 경우 주식시장에서 기업가치 평가는 사실 최소 2배 이상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유효성에 대한 부분이 좋게 나오게 된다면 사실상 지금 현재 이제 밸류에이션 대비해서는 주가 대비해서는 한 2배 이상은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혈액암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인 만큼 임상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 발생의 불확실성 요인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정말 많은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 쪽에 특히나 이제 말기암이기 때문에 사망자 같은 어떤 그런 변수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은 또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이 약 치료제 때문에 사망했는지 아닌지 여부는 차후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더라도 어쨌든 그게 이제 변수로서 약간 주가에는 좀 변동성을 만들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리스크는 있다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 앱클론의 카티 치료제는요, 다른 카티 치료제랑은 조금 다릅니다. 다른 에피토프에 이제 결합하는 자체 개발 인간화 항체를 이용한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다른 어떤 카티 치료제와 좀 차별화된 부분으로서 이제 주목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의미 있는 안정성, 유효성 데이터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된다면 기존 카티 치료제와의 차이점 때문에 다양한 딜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또한 이제 AT101 이외에 미국 펜실베니아 의대와 신규 카티 공동 개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앱클론에 대한 기대 가치가 이번에 좋은 어떤 그 학회 발표를 하게 된다면 높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되고요. 자체적으로 항체 개발하는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게 좀 강점이죠. 그래서 신규 카티 개발을 다양하게 또 할 수 있는 여지가 높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